안녕하세요. 한글 이천사를 강의하고 있는 현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4강 그리기 개체와 그리기 마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도형 그리기, 그리기 개체 정렬하기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가운데 개체를 중심으로 아래로 정렬하기, 윗선에 맞추어서 정렬하기, 그리기 마당 활용, 그리기 조각과 클립 아트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가지 도형을 그리기 마당에서 이렇게 한글 2004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지요. 세문서를 일단 열어놓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선 그리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똑바로 그리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르고 그리기를 하면 15도 각도로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왼쪽에는 동그라미를, 우측에는 네모를 붙여서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직사각형 그리기를 선택을 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놓고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서 정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그림을 원형을 그리게 되면 정원이 그려지죠. 타원이 아닌 이렇게 그리고요. 선택을 해서 일단 이것들이 정렬이 똑바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정렬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선택을 세 가지를 전부 개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눌러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중간 거와 원과 전부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개체 정렬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기 펼침 메뉴를 보시면은 정렬 배분이 있죠. 여기서 세로로 가운데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맞추어져서 이렇게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뾰족하게 나온 직선이 여기 원 뒤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일단 채우기를 하얀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버튼에서 개체 속성에 가서 보면은 채우기가 있는데요. 채우기를 색을 하얀색으로 채워서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도 채우기를 하얀색으로 넣어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뒤에 그림 직선이 삐져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죠. 이렇게 선택을 다 그림을 그렸으면은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Shift 키를 눌러서 세 개를 전부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한번 지어 보도록 하죠. 선택을 세 가지를 했으면 그리기 도구 상자에서 보시면은 개체 묶기라는 곳이 있죠. 컨트롤 G를 해도 되고요. 개체 묶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세 개의 개체가 하나의 개체로 묶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은 개체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Shift 키를 누르면 똑같은 위치에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컨트롤과 Shift 키를 눌러서 원하는 개수만큼 선택을 해서 그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려 놨으면 원하는 개수만큼 그려 놓았으면 이제 이것을 또 정렬을 위아래 간격을 개체 간의 간격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맞춰주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선택을 Shift 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다시 그리기 펼침에 가보면은 정렬 배분이 있죠. 위아래 배분 정렬을 하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전부 배치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개체를 묶고 또 그림을 그리고 원형과 사각형을 만들어서 하나의 모양을 꾸며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점선이 있는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서 직선 툴을 이용을 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똑바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또다시 하나를 더 그려보도록 하죠. 또 하나를 연결을 해서 직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이 마지막 여기에 화살표를 뾰족하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선택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개체 속성이 나오죠. 여기서 선을 끝 모양을 우리가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화살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골라서 끝 모양을 시작 모양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으면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아까처럼 그려져 있는 것들도 화살표 모양이 아닌 여러가지 다른 모양이 있는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모양을 하나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죠. 그 설정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의 모양을 화살표의 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한꺼번에 3개를 한꺼번에 다 그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3개를 한꺼번에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3가지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개체 속성에 가셔서 선의 종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굵기는 원하는 굵기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의 모양이 지금처럼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모양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늘릴 수도 있고요. 여기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다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개체를 끝 모양을 동그라미를 없게 하고 원래의 모양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간격을 점선의 간격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끓이기가 끝났으면은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기 위해서 개체 묶기를 아까처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개체 묶기를 해주면 되겠지요. 개체 묶기를 하면 또 하나의 개체로 큰 개체로 변했으니까 또 Shift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하나가 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다 놓고요. 이 색은 그리기 선 색깔도 한번 다른 색깔로 바꾸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색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개체가 똑같은 개체가 복사되면서 하나는 다른 색깔로 바꾸는 기능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시는 점선이 되어 있는 화살표와 이렇게 모양을 그려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죠. 지금 수박 모양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이는데 이 수박 모양과 같은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보도록 할까요? 수박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홀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홀을 그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크기의 홀을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든가 우측 버튼에서 개체 속성에 가셔갖고 채우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색깔을 먼저 채우기를 해서 수박이 있기 때문에 선은 이렇게 녹색으로 하도록 하지요. 두께는 2mm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누르면 수박의 수박 껍질이 그려졌고요. 이번에는 채우기에 가서 수박 안에 색깔이 수박 아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채워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더니 수박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그려놔야 되겠는데요. 우선 회전을 시켜서 수박을 껍데기가 아래로 되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기 펼침에 가서 보면은 회전 대칭이 있는데 개체 회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런 회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이 모퉁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방향으로 바뀌겠죠. 사각 모퉁이 중에서 어느 곳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좀 더 크게 하고 싶거나 이쪽도 크게 하고 싶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수박의 크기가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C를 여기 위에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원 그리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C 모양이 될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C가 여럿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해서 이렇게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C의 모양이 너무 크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생겼을 때 줄이거나 키우거나 해서 크게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만 그려놓고 복사를 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C에 일단은 C 모양에 채우기를 해서 C 색깔을 그려 놓도록 하죠. 설정을 누르면 C 모양이 색깔이 나오죠. 다시 지금 테두리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에는 색깔이 색 없음으로 채우기를 해 놓도록 하죠. 설정을 눌러 놓으면 이렇게 C 모양이 선 없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C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복사를 해다 써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려 있던 것들은 원들 선택하기가 이렇게 원을 선택을 해서 다시 똑같이 지금처럼 선 종류는 없음으로 하고 채우기를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C 색깔도 조금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짙은 색 다른 색으로 하나를 해보고요. 또 C도 이쪽 C도 마찬가지로 선 종류는 없음을 하고 채우기는 색을 하나를 설정을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이렇게 원이 되었죠. 그래서 수박이 되지 않고 C가 되게끔 선이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되기 정밀하게 자꾸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체 뒤에 있는 수박이 자꾸 선택이 되는데 수박이 선택이 아니고 C가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또다시 수박이 됐네요. 이렇게 선택하기가 힘들 때는 채우기가 안 됐기 때문에 선택이 선에 정밀하게 채우기가 선택하기가 힘든 거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선은 없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3개가 4가지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는 원하는 것들을 복사를 해다가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해다가 원하는 것만큼 컨트롤 눌러서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눌러서 시드를 이렇게 그려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색도 하나 몇 개 선택을 해다가 컨트롤을 눌러서 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C 색깔을 똑같은 색깔로 하여도 되고요. 지금 저는 똑같은 색은 너무 밋밋해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색깔을 C 색깔을 해서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C를 그려서 이렇게 복사를 해 가면서 만들면 이렇게 수박이 완성됐죠. 지금 완성된 수박을 보니까 수박의 껍질의 굵기가 조금 얇아 보이죠. 그래서 좀 두껍게 굵기를 변경시켜서 설정을 하게 되면 수박 두껍기가 껍질의 두껍기도 두꺼워져서 수박 모양이 같지요. 이렇게 수박 모양처럼 이렇게 다 그려졌다 생각을 하면 이제 밑에 그림자를 하나 그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서 타원 그리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림자 정도 될 것 같은 크기로 선택을 해서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색깔을 칠해놔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채우기에 가서 이번에는 그림자가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죠. 수평과 선택을 두 가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그라데이션으로 그림자 모양으로처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럼 뒤에 선 색깔은 마찬가지로 없게 해서 그림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크기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를 다 그려놨는데 수박보다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수박 앞에 있으니까 그림자 같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기 개체에 가서 보면은 순서 바꾸기 펼친 목록 중에서 나오죠. 하나 앞으로 하나 뒤로 뒤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뒤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뒤로 배치가 되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수박 그림자 같은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서 좀 수박 두꺼워 보니까 조금 더 얇게 정도 되면은 수박 그림자처럼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있는 수박을 만들어서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개체를 그룹으로 묶고 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5개 그림이 한꺼번에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것은 개체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떨어져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 개체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개체 선택이 있고 개체 묶기, 개체 풀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지금 개체 풀기 아이콘이 클릭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개체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풀렸습니다. 다 선택이 각각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것을 전부 또 선택을 하고 해서 묶고 싶다 그러면 개체 선택 툴을 하게 되면 Shift 키가 아니고 드래그를 해서 전부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기 선택 아이콘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해당 그룹으로 묶을 것을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그룹으로 묶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개체 풀기를 해도 이 안에 또 각각의 그림들이 날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개체들이 또다시 묶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런 것들은 또다시 묶여 있겠죠. 일반 지금 이거 5개를 또다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체 묶기를 하면 또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묶겠죠. 풀기를 하면 다시 풀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들이 각각 따로 각각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또다시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기 펼침에서 가보면 위로 정렬을 할 것인지 여러가지 정렬 방법이 있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로 맞춰서 정렬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래에 맞춰 가지고 정렬이 되고 있지요. 그리기에서 위로 맞춰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맞춰서 정렬이 되고요.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세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아래로 나란히 쭉쭉 있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정렬을 하는지 가운데 정렬을 하는지 이렇게 세로 정렬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가로 정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중에서 아래로 이렇게 정렬하는 거를 하여 보았는데요. 이렇게 정렬을 하고 개체를 서로 그룹으로 묶고 그룹으로 묶인 것을 또 해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리기 마당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마당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리기 마당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기 조각이 있고 클립아트 두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리기 조각은 그리기 벡터로 만들어진 형식이에요. 벡터이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적게 차지하면서 아무리 그림을 크게 확대를 해도 그림이 깨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리기 조각에 있는 것들은 벡터 형식입니다. 그리고 클립아트에 있는 것들은 보면은 비트맵 형식의 그림 파일이에요. 이 비트맵 형식의 그림 파일은 벡터 이미지에 비해서 용량이 굉장히 크죠. 크고 비트맵 형식의 그림을 수정을 해서 이미지를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포토샵이나 페인트샵 같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터칭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기 조각에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도 수정이 가능하지만 클립아트에 있는 것들은 벡터 형식이 아니라 비트맵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그림을 편집하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클립아트에서 하나, 그리기 조각에서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죠. 클립아트에서는 여러가지 지금 미리 보기 창이 나오고 있죠. 가야금 있고 감따기가 있고 이렇게 클립아트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넣기를 누르면 나오는데요. 비트맵 형식이면서 그림이 굉장히 섬세하죠.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 있는 십자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림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크기만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림이 섬세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 조각에서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들이 여러 개 보이죠.
금토끼, 은토끼라는 거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십자 모양이 나오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로 되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림을 불러오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놓으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립아트에서와 이렇게 그리기 조각에서 그림을 불러다가 선택을 해서 갖다 놓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강 그리기 개체와 그리기 마당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